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오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임영님의 깜짝 놀랄 쾌거 소식과 또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지금 제보까지 받은 상황 속에 제가 한번 하나하나 풀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신나는 소식들 먼저 전달해 드려야 되겠죠? 자, 임영웅 곰배령 무대 영상 1,4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곰배령 무대 2020년 9월 2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이요 1,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곰배령에 맞춰서 한복을 입고 나온 임영웅님의 모습이 참 단아하면서도 많은 분들에게 참 큰 감격을 줬던 노래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사랑의 콜센터 때 임영웅님이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많은 노래 무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임영웅님의 이 주옥같은 무대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의 콜센터이기도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임영웅님이 타 가수의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커버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될 정도로 임영웅님의 엄청난 곰배령 무대가 1,400만 뷰를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랑의 콜센터 때의 무대들이 끊임없이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다. 임영웅 붉은 입술 1,300만 조회수 돌파 소식입니다. 앞에 곰배령처럼 이 영상 역시 예전에 올라왔던 영상이죠. 2021년 8월 13일 날 업로드된 임영웅님의 붉은 입술 영상 되겠습니다. 1,3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져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에 불렀었던 사랑의 콜센터 무대 영상들이 1,000만 뷰를 돌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끊임없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런 영상의 노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임영웅님의 이런 과거 무대 영상들의 조회수도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런 쾌거 소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이런 유튜브 파워가 상승되다 보니 어떻죠? 기부천사 임영웅 유튜브 채널 누적 조회수 21억 1,0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무려 21억하고도 1,000만 뷰를 돌파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유튜브 파워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엄청나게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보니까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 총 조회수가 21억 1,0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다. 100만 구독자에게 주어지는 골드 버튼도 빠르게 받았고 현재 채널의 구독자는 153만 명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매우 놀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더트롯쇼 1등 쾌거 소식 제가 어제 저녁에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진면목이 이런 수치화된 결과표로서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의 화력이 이런 숫자로서 증명이 되다 보니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광고계에서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근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또 다른 증거죠. 바로 투표 활동 되겠습니다. 넘버원 임영웅 페네스타 솔로 랭킹 40주 연속 1위 기록입니다. 바로 7월 3주차 페네스타 솔로 랭킹에서 투표 수가요 1,774만 표가 넘습니다. 와, 1,774만이라니.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가 수천만 대라는 걸 보면은 그 중에 1,774만이면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런 엄청난 숫자로 1등을 그냥 차지한 것도 아니라 보니까 어떻죠? 40주 연속 1위 신기록을 썼습니다. 신기록입니다. 신기록. 페네스타 트롯 랭킹 엄청난 기록을 써왔는데 솔로 랭킹 50주 연속 1위도 지금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죠. 40주 연속 1위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50주 연속 1위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 속에 50주 연속 1위를 하게 될 경우 잠실 롯데월드몰 샹들리에의 1주간 광고가 되고 70주 연속 1위를 하면 홍콩, 파리 100주 연속 1위를 하게 되면 고향 스타필드 미디어타워에서 초대형 파노라마 스크린에 2주 동안 광고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 기록을 향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페네스타 투표를 어떻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록들이 임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만 해도 타이틀 보이시죠? 임영웅 독주, 막을 자가 없다. 이런 타이틀로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임영웅님의 엄청난 파워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좀 놀라운 제보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이미 이 사실이 커뮤니티 상에 공공연하게 번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신사와 아가씨 OST곡을 불렀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호씨에게 이메일로써 굉장히 놀라운 제보를 한 수호천사님이 해주시게 됐거든요. 그게 어떤 제보였느냐? 임영웅님이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내 도망가 OST곡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송 공중파의 드라마 OST곡을 부를 수 있었고 요청도 받았는데 부르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바로 그 드라마의 정체는 같은 KBS 2채널의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좀 많이 막장 소리를 듣고 있어서 이 신사와 아가씨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물론 신사와 아가씨도 후반부로 갈수록 스토리가 산으로 간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로맨틱 코미디에 가깝다면 이 비밀의 남자도 뭐 로맨틱 코미디지만 이게 스토리가 좀 너무 말이 안 되거든요.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비판도 많았던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같은 KBS인데 신사와 아가씨만이 아니라 이 비밀의 남자 OST곡 요청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사와 아가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 말고도 이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저에게 제보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비밀의 남자가 방영했었던 시기와 신사와 아가씨가 방영했던 시기가 다르죠? 신사와 아가씨는 언제 방영을 했느냐? 바로 2021년 9월달부터 방영을 했고요. 이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는 2020년 9월 7일부터 방영을 해서 2021년 2월달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105부작이라는 굉장히 긴 드라마였고 임영웅님의 OST곡인 52부작과 비교한다면 정말 오랜 시간 OST곡이 불리울 수 있었던 드라마 회차이기도 합니다. 시청률도 꽤 높은 21.3%를 기록했던 드라마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신사와 아가씨는 뭐 아시다시피 역대급 기록인 38.2%를 기록했죠. 그러면 왜 비밀의 남자에서는 임영웅님이 OST곡을 부르지 못했느냐? 심지어 뭐 감독님부터 관계자들이 임영웅님을 추천하기도 했다. 그 추천을 받은 임영웅님이 OST곡을 충분히 부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사실 2020년 9월달부터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이 등장한 미스터트롯이 2020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임영웅님은 TV조선과 계약을 한 상태로 어땠죠? 맞습니다. 뽕수광학당, 사라의 콜센터에 매주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임영웅님이 이 비밀의 남자 OST곡 부를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사랑의 콜센터가 임영웅님이 조금 빠르게 하차가 되긴 했지만 2021년 9월 16일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는 2021년 2월달에 이미 방영이 끝났어요. 그러니 임영웅님이 아직 TV조선에 발이 묶여있을 때라는 거죠. 사실 저 당시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임영웅님과 탑식스 멤버들이 사실 다른 방송에 등장하지 못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건 바로 TV조선의 계약 조항 때문이다. TV조선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법 때문에 아마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영웅시대 분들과 많은 탑6 멤버들의 팬분들은 이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되기만을 정말 손꼽아서 기다려왔었죠. 결국 종료가 됐고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임영웅님과 이 탑6 멤버들 헐헐 날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헐헐 날고 있다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기 때에 어떻게 이 드라마 OST 곡을 임영웅님이 부를 수 있었겠냐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이게 뭐 이미 시간이 꽤 흘렀고 사실 지금에 와서는 이미 이 이후로 신사와 아가씨에서 38.2%라는 시청률을 견인했을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엄청난 파워를 가져왔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영상 4개의 도합 조회수가 곧 1억 뷰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900만 뷰를 넘겨섰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늘 도망가는 10대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도 사랑은 늘 도망가를 학교에 나오는 문제지의 답안으로 낼 정도로 굉장히 큰 열풍을 끌고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에서는 부르지 못했던 OST가 신사와 아가씨에서 꽃을 피우면서 오히려 좋아. 이런 단어 아세요? 오히려 좋아.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좋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거부했다라기보다는 TV조선의 방송사에서 임영웅님의 OST곡을 거부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부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매주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땅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임영웅님은 매번 무대 연습을 했어야 됐고 거기에 탑6 멤버들이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또 그것이 결치부심돼서 지금 이 탑6 멤버들 모두가 라이브 콘서트를 속 시원히 소화해내는 밑거름이 되기도 했죠. 근데 어찌됐건 이 당시 때는 OST 곡을 부른다라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였다. 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2집 앨범이 나오면 또 어떻겠습니까? 임영웅님에게 OST 곡을 맡기는 방송 제작사, 드라마 제작사가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이미 저는 줄을 서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임영웅님이 고르면 골랐지 못 부르는 상황은 이제 오지 않을 것이다. 자,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광고계에도 번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얼마 전에 ETS 샴푸 측에서 바로 키즈 제품, 어린아이들을 위한 샴푸도 냈는데 이제는 바디워시 제품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와, 정말 잘 나가지 않나요? 심지어 이 바디워시 제품은 하늘색을 또 표현했네요. 임영웅님을 표현하는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영 대표님이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특허 성분으로 만들어진 바디워시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영웅님과 재계약을 한 TS 트릴리온입니다. 그리고 TS 트릴리온은 지금 대만, 홍콩, 그리고 동남아 등지에 법인 지사를 내면서 정말 잘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 중국의 홈쇼핑 방송에서는 전량 품절을 시켰다라는 기사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재계약을 어떻죠? 당연히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벌써 2번째 재계약입니다. 이제 한 번의 재계약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TS 샴푸 측에선 총력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재계약을 못한 기업의 행보는 어떨까요? 바로 청혼아이스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과 아름다운 작별, 청혼아이스, 이제부턴 기술력을 앞세운다. 자, 바로 청혼아이스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 청혼아이스가 3년 동안 모델로 기용했던 가수 임영웅과 아름다운 작별을 고했고 향후 주력 제품의 기술력을 앞세워 소비자에게 다가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청혼아이스의 경우 특히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해 모델 없이 제품의 특장점을 앞세우기로 했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어요.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청혼아이스인데 이 청혼아이스에서 다른 모델을 기용하게 될 경우 기존의 임영웅이라는 가수와 함께 해온 이미지가 또 다른 가수로 변경이 되잖아요. 이것을 우려하는 점도 있고 이미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충분히 청혼아이스가 이미지로서 확고해져 있는 지금 상황 속에 굳이 모델을 교체를 해서 그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겠냐? 이러한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것이 대부분 업계의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본 것이 바로 청혼아이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청혼아이스 측에서 결국 임영웅님과 어쩔 수 없이 3년 계약이 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든 행보를 걸어가야 하고 TS 샴푸는 요번에 재계약을 했고 아직 한 번의 재계약이 또 남아있죠. 이 두 기업의 부담감은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청혼아이스는 더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러니 임영웅이란 가수의 절대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며 항상 웅뽕차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 그리고 깜놀 근황, 그리고 임영웅님이 정말 놀라운 장소에 등장한 이야기까지 소씨가 정말 빠르게 거의 뭐 단독으로 발췌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뭐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만큼 빨리 전달드릴 수 있어서 신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사 소식을 좀 먼저 전달해 드려 볼 건데요.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임영웅, 김호중, 박지현, 진혜성 폭우 극복에 팬덤이 나선다. 자,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김호중 씨, 박지현 씨, 진혜성 씨와 함께 이야기가 됐나 봤더니 아티스트와 관련된 기념일에 맞춰 준비되던 팬덤의 기부가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는 등 그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부 방식 또한 독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하면 온라인으로 결집하고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모을 정도로 이 기부 활동이 열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특히나 최근 가수 이 김호중 씨의 팬들부터 뭐 다른 박지현 씨 각종 이 트롯 가수들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정훈 대표님과의 각각 1억씩 총 2억 원 그리고 영웅시대 팬덤분들의 4억 2,600여만 원 이 소식이 아마 널리 번지게 되면서 다른 트롯 가수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 뒤에 이 트롯 가수들 사이에서도 그 기부 활동이 연달아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듯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단순히 인기가 많고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선하고도 따뜻한 영향력을 아주 전방위로 펼쳐내고 있는 그런 가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수야말로 슈퍼스타라고 우리가 부를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뭐 이런 기사도 났어요. 보니까 뭐 남자 트로트 가수 1, 2, 3위가 꼽혔는데 3위에 임영웅님이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니까 이 탑10 테나시아라는 언론사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여기 이제 뮤지컬 배우이자 트로트 가수인 박세욱 씨가 1등을 했다. 그런데 임영웅님이 3위에 올랐다라는 기사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런 투표에서조차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1등을 한다면 영웅시대 분들 당연히 기쁘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더 트롯쇼 그 전주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위한 정말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 투표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런 투표까지 영웅시대 분들이 일일이 신경 쓰기라는 어땠을까요? 사실상 어려웠다. 대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쾌거 소식을 제가 또 영상 뒷부분에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우선 팬분들 사이에선 임영웅이란 가수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런 신나는
모습들도 보면서 기분이 업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언제일까요? 바로 2020년 트롯 왕중왕전 예선입니다. 바로 사랑의 콜센터 때죠. 이 당시 때 이제 뭐 박구윤 씨부터 정말 많은 선배 가수들, 동료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 임영웅님부터 수많은 트롯 후배들이 어땠습니까? 선배님의 가수가 나오고 나서 가수가 나온 게 아니죠. 노래가 나오고 나서 전주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던 탑식스와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나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선배 가수님의 무대를 띄워주기 위해서 이 당시 때도 뭐 트롯계에서 임영웅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압도적인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사실 임영웅님 이때는 댄스를 그렇게 즐겨 추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신나게 댄스를 추면서 이 무대에 흥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정말 한번 예전에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요 장면 있죠. 요거 제가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임영웅님이 춤을 추다가 갑자기 쭉 이쪽으로 빠졌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카메라에서 임영웅님이 아니라 이 진시몬 선배님에게 카메라 앵글이 잡힐 수 있도록 뒤에서 빠져줬다가 있고, 또 하나는 임영웅님이 이쪽 카메라 앵글까지 쫓아가서 또 다른 소품을 잡고 춤을 추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몇 년 전 얘기라서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중요한 맥락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사랑의 콜센터 때도 사실 탑식스와 트롯맨들이 집중받아야 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연자들에게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사실 아쉬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영웅님과 탑식스 트롯맨들은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 가수들과 선배 가수님들이 빛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느라 여념이 없었죠. 절대로 자기 자신이 돋보이려고 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증거 장면으로 이렇게 켜켜이 영상으로 다 남아있으니 앞으로 5년, 6년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렇게 젊었을 때도 선배 가수들, 동료 가수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또 그때 가서 과거 미담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임영웅이란 가수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재미있는 제가 소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7월 4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오늘의 주제, 소리가 나려면 소리 만들기.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나 단어, 사진, 잡지에서 찾아서 오려 붙이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 그러자 놀랍게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기사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의 휘파람 소리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소리입니다. 와, 우문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단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임영웅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휘파람 소리에 정말 많은 영웅시대 분들, 일반 대중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들은 이 초등학생도 이 휘파람 부분에서 굉장한 감동을 느꼈었나 봅니다. 오죽했으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소리다. 이런 극찬을 했겠습니까? 역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노래에 담긴 힘이 이렇게 막강하고 감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성장인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이 팬분들의 증언들이 정말 다채롭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임영웅님이 들렸던 바로 맛집 식당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통나무집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인이 함께 적혀져 있어요. 아마 임영웅님이 뭐 과거 무대 행사나 뭐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지역 맛집에 임영웅님의 사인이 없는 곳이 잘 없다. 그 지역의 맛집이면 임영웅 가수의 사인이 거의 있다.
라는 이야기가 과장이 아닐 정도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들렸던 이 식당을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웅지순례를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또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 이게 뭔가? 자, 자세히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있고 앞에 계신 분이 임영웅님의 머리카락을 살짝 만져주고 있어요. 아마 염색한 머리의 형태로 봐서는 제가 볼 땐 헤어 담당쌤인 재영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때가 아마 임영웅님의 이 폴라로이드 무대를 하던 당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무대 위에서 노래 시작하기 이전에 촬영된 장면이 또 수많은 팬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화제가 되고 있느냐 봤더니 이 삼각형으로 벌어져 있는 다리 보이시죠? 바로 매너 다리를 또다시 시전했다. 그래서 이렇게 헤어를 담당해주는 재영쌤인지 아니면 다른 분인지 모르겠지만 스태프분을 위해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다리를 벌려줬다. 사실 이 모습 보면 가슴이 쿵쾅대고 설레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가 격하게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182cm가 넘는 임영웅님의 키를 감당할 수 있는 스태프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평균 신장이 한 170 초중반? 네, 후반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2cm면 정말 큰 키에 속하죠. 모델들을 제외하고선 아마 가수들 중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매너 다리를 임영웅님이 평소에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습관이 아니면 이렇게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성이 다시 한번 빛나 보이는 장면이었다. 알고 보니 이게 예전 마마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올해 마마도 일본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아마 출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 영상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것 때문에 반일 감정이 있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개최를 우리는 취소되길 요청한다. 막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전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모쪼록 임영웅님이 만약 올해 마마에도 등장을 한다면 이런 멋진 무대 매너 그리고 라이브 무대를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정말 임영웅님이 깜짝 놀랄 곳에서 등장을 했다라는 걸 제가 포착을 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아이돌들의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야, 아이돌들의 콘서트 현장에 우리 임영웅님이 등장을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이 딱 보이십니까? 엄마는 임영웅, 나는 박지성. 무슨 말일까요? 바로 NCT 드림 콘서트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NCT 드림 콘서트 현장에 이렇게 대형 현수막 또는 전광판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딱 잡힌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마 이 피켓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플랜카드를 들고 온 한 팬분의 모습이 대형 전광판에 잡혔던 건데 엄마는 임영웅, 나는 박지성. 아마 이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축구선수 박지성이 아니라 NCT 드림의 멤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임영웅을 응원하지만 나는 박지성을 응원한다. 요런 이야기로 아마 포착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장에 임영웅님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서 이제는 임영웅이 나오지 않는 곳이 없네 라는 이야기가 대중들 사이에서 실제로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이 NCT라는 그룹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거의 전국 투어 수준입니다. 일본 콘서트도 지금 9월 달에 앞두고 있는데 이게 사실 NCT 네이션, NCT 드림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뭐 사실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어찌됐건 이 NCT 드림이라는 그룹은 3집이 발매된 지 첫 주 만에
판매량 365만 장을 팔아치운 거의 뭐 지금 방탄소년단의 뒤를 잇는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인기를 자랑하는 아이돌 그룹입니다. 보이그룹이에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보이그룹의 콘서트에서 임영웅님의 이름이 적힌 피켓이 공개가 돼서 이 NCT 드림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팬분들도 빵 터졌고 또 저것을 본 대중들도 빵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한번 빵 터져야 되는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소식을 한번 전달드려 봤는데, 자, 이렇게 트롯 가수로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언급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임영웅이란 가수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자녀인 아이돌 그룹 팬분들도 저절로 임영웅을 알게 되고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웅며들게 되니 응원하는 아이돌 가수는 아이돌 가수고 임영웅이란 가수는 엄마만의 가수가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의 가수.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온 가족의 스타면 누군가요? 맞습니다. 슈퍼스타입니다. 대중가수, 대중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임영웅님이 자연스럽게 대중들의 슈퍼스타로 이미 상당히 많이 물들어 있다. 이제는 2집 앨범 또는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조만간 굉장히 대박 소식이 나올 거다라고 지금 커뮤니티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게 뭔진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콘서트인지 예능방송 출연인지 아니면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또 다른 싱글 앨범 발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우리를 분명히 조만간 깜짝 놀라게 만들 것 같다. 저는 느낌이 굉장히 팍팍 오는 것 같습니다.